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욕망 충족 이론, 비교 이론, 적응 및 대처 이론, 목표 이론, 정리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 목표, 행복을 느끼는 심리적 과정을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당신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욕망 충족 이론부터 살펴볼 건데, 참고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과거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친구도 몇 명 헤어지고 지금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집착을 하는 게 좀 괴로워서 그럼 괴로우면 안 하면 되지 뭐. 집착을 이렇게 억눌렀을 때 이미 마음에서는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집착을 왜 억눌러? 집착을 안 해야지. 집착을 억누르는 건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방법이 하는 거는 방법이 필요한데 안 하는데 왜 방법이 필요해? 안 하면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려면 어떻게 피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 필요해야 안 해요? 방법이 필요해. 담배 피우려면 담배도 있어야지, 성냥도 있어야지, 또 불 붙여야지, 빼물어야지, 또 들이켜야지, 내놔야지, 재 떨어야지. 이 많은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담배를 안 피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피우면 되는데 그게 무슨 아무 방법이 필요 없지. 네, 맞습니다. 안 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잖아. 돈도 필요 없고 담배도 필요 없고 성냥도 필요 없고 붙일 필요도 없고 빨 필요도 없고 내필 필요도 없고 잿떨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안 피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안 피워지는 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건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이미 습관화됐다. 중독이 됐다 이 말이야. 예. 그럼 중독이 됐으면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는 길은 계속 안 피우는 게 제일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문제예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은 일이지. 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담배 피는 습성이 또 나올까봐. 그러니까 전에 폐암이 걸렸거나 폐가 나빠졌다는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안 피워야지. 뭐 여자친구를 몇 명 놓쳤다 그러면 이제 그런 버르장머리 이제 고쳐야지. 아무리 여자를 만나고 대화를 해도 내 거라는 집착이 없으면 결혼해가 살아도 돼. 근데 이게 내 거 같이 집착이 들면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 여자친구 있으면 좋나 안 좋나? 좋죠.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 달 있다 딴 남자 좋다고 가도 예. 그거는 한 달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다 간 게 낫나 없는 게 낫나? 예. 있다 가는 게 낫잖아. 예. 1년 사귀다가 딴 데 가도 그럼 지난 1년 그럴 바에 없는 게 낫나? 지난 1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있던 게 낫나 안 낫나? 있던 게 좋습니다. 자기 수준의 여자친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만 생각하면 요구가 없어. 고마운데 무슨 요구가 있겠어. 근데 자기가 뭐 이런저런 요구가 많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망 충족 이론은 행복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은 식욕, 성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공식화 시킨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분의 소유. 따라서 이 이론에 의거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많은 현대인들은 소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하곤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탐욕으로 변하고 아무리 소유가 늘더라도 눈앞에 흔들리는 홍당무를 붙잡으려는 그런 경주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눈에 반한 이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처음엔 보기만 해도 좋았던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어지게 되는 거고, 용기를 내서 말을 걸게 되면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용기를 내서 말도 걸고 데이트도 하게 되면은 또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뭐 스킨십이라던가 사귀고 싶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하게 되면 욕망이 늘어나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즉, 마음을 비우는 길, 무소유, 미니멀리즘을 지향해 보는 거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 공식 중에 소유와 욕망 중에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 증가를 통한 행복 추구는 외부 지향적인 삶으로 이어지지만 욕망 감소를 통한 행복 추구는 내부 지향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사회적 성공과 출세에 기를 것이고 후자는 내면적 성찰과 마음 수양에 기를 것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와 철학은 내부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법적에 의해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라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절제하고 어떤 것을 밸런스 있게 가지고 갈까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본인 가치에 맞게 이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비교 이론입니다. 비교 이론도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So I got a great question today. The question was, I'm working my ass off, but I'm not seeing results. What we do is we go on to social media, and that shit poisons us. We have all these fit models that we're taking these snapshots of. Snapshot these great legs, great ass. If you're a guy, big arms, big shoulders, big chest, all this bullshit. Take that middle snapshot. We start working our ass off for weeks, for months. We don't see results, so we get all pissed off. Those results are there. But what you've done is you take that mental snapshot and you're not seeing the results of that fucking fitness model, that person we want to be. Half of us don't even have it in our bodies to look like that. So what you want to do is take a mental snapshot of how you looked before and where you're at now. That's what you want to do in life. Compare yourself against yourself. Compare yourself against yourself. Don't get poisoned by bullshit. Stay hard. 비교 이론에서는 행복은 비교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느끼는 심리 상태를 행복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 행복의 비교 이론인데, 즉 행복은 현재의 삶의 상태보다 그것을 비교하는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과 비교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와의 비교고,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비교고, 세 번째로는 이상적인 자기상과의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와의 비교는 행복은 과거보다 자신의 삶이 향상되었을 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현재 자신의 삶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행복이나 희망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보다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경우인데, 이런 경우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인식될 때만 행복을 느끼는 건데, 하지만 자신이 열등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면서 불행감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도 자신보다 더 탁월한 조건을 지닌 사람과 비교할 때는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자기상과의 비교인데, 스스로에게 부과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내려는 완벽주의자는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를 했었을 때 현재의 모습은 항상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흔히 완벽주의자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으며 자기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정작 자신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이상적 기준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실패에 대한 부담이나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성공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게 여겨져서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행복을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또 메타인지라던가 자존감적인 부분, 자아 정체성에도 깊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혹은 그 전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비교를 꼭 해야 된다면 공정하게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나쁜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옳은 방향이라고 마냥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비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을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스승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장점들을 배우고 혹은 자신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현재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적응 및 대처 이론입니다. 이것도 참고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택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막연한 긍정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긍정, 사이비 긍정, 가짜 긍정이거든요. 책이나 가짜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주문 외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100번 쓰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난 너무 싫어요, 난 진짜. 다리를 가리키면은 손가락과 달 사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달 가고 싶으면 이 거리가 얼마나 긴지를 알고 거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은 여러분 무조건 좋아요. 맥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체면거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런 거는 제가 그랬죠.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다니까.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데 노력은 그냥 1도 안 하면서 부자가 된다, 부자가 그러니까 나 그런 긍정, 그런 터무니없는 긍정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견뎌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주문이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 자기 대화는 무조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하면서 일기 쓰는 거는 좋은 거죠. 내가 노력하면서 반성도 하고 데일리 리포트 써보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나는 합격할 겁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걸 1000번 쓸 게 아니라 진짜. 화학 시간에 배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흡열 반응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여기 반응물이 있어요. A랑 B랑 더해져서 A, B가 되는 겁니다. 반응물이라 그러죠.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 그러고 이렇게 반대로 되면 발열 반응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템이 있었고 플러스 노력이 돼서 사업이 됐다고 할게요. 사업. 아이템 플러스 노력이 반응을 거쳐서 사업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고 이거를 반응열, 반응 에너지라 그럴 거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긍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촉매입니다. 촉매. 요거를 낮추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긍정은 요거를 낮추는 데 쓰입니다. 낮추는 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원래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으면은 만약에 긍정이 되면은 요만큼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면은. 결국에는 촉매의 역할의 한계는 뭐죠? 이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낮춰도 의미가 없어. 더 낮춰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긍정을 논하는 사람은 이 활성화 에너지 요 정도만을 논해야 되는데 뭐 책이나 가짜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죠?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택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이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요거를 촉매로서 잘 줄이는 거예요. 안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부정이어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제가 둘 다 싫어하는 부류거든요. 다 된다. 내가 부자 됩니다. 100번 쓰면은 부자 된다. 그거는 무조건 긍정도 아니야. 터무니없는 긍정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염세주의자들. 그냥 안 돼. 그냥 안 돼.
아, 나 이게 너무 싫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이 긍정과 비관 속에서 이게 줄타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있나. 그러니까 너무 비관 쪽에 쏠려 있는 분들은 좀 긍정으로 당겨야 그렇지. 되고, 긍정에 너무 쏠려 있는 비관 쪽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긍정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촉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화학 반응에서. 예? 촉매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가 모자르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이 반응 활성화, 이 배리어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긍정이 너무 많아요.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만큼의 뭐 반응열, 진짜 에너지, 여러분이 새로운 물질이 되는데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긍정은 진짜 디폴트예요. 그럼 우리가 강조하는 독서. 그럼 독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 독서는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에너지는 조금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확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독서는 반응물에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독서는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응물에서 소스가 될 수가 있고 이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좀 연관돼 있는 게 있어요. 독서는 되게 매직 키워드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템을 잘 잡으면은 요거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AB가 합쳐지냐에 따라서 요걸 잘 잡으면 여러분 요걸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독서를 갑자기 말하냐? 독서만 그러면 백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한 긍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랑 사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만큼의 자본이 들어가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내가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안 괜찮아요. 일을 하시고 트라이 하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시간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자본 투자를 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만큼을. 촉매는 결국에 여러분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반응 물질에는 촉매가 관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낮춰주고 반응 속도에만 관여를 해요. 결국에는.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긍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촉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디폴트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긍정을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를 낮추면서 그거를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걸로 결론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짜 긍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긍정이면 다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꿈꾸던 집이 펼쳐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으로 실패의 비용이나 안 됐을 거를 계산하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뭐가 유행하면 사람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예. 뭐 제일 심했고 하려면은 철저한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이거를 성공하려면 2년 정도는 할 수 있고 2년 정도 투자했어도 안 됐을 경우에 내가 딴 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준비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실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실패를 해도 데미지가 적어지고. 그렇지. 오히려 실패 속에 배우는 게 많은 거지. 그냥 너무 안타깝죠. 이제 자기가 확증 편향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은 뭐 백날 뭐 얘기해도 소용없죠. 저는 유행을 바라면서 긍정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그냥 여기 써놨는데 제가 꼴배기 싫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목표 추구지 긍정이 그냥 막 나한테서 뭐가 떨어질 거야. 그런 이상한 유행 좀 진짜 안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셨죠? 진짜 찐 긍정 그러면서 플러스 실천까지 하시면서 정말 긍정을 통해서 힘듦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지식의 심화를 통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같은 긍정이 반복되면 그것에 대한 행복감은 감소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적응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은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불러요. 적응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하며 둔감함,
또는 습관화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 현상은 쾌락이나 행복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유쾌한 경험도 반복에 의해 쾌감이나 흥미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반복에 둔감하고 변화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항상 주어지는 것보다 새로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행복감이란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삶 속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사소한 변화, 작은 변화, 긍정적인 것을 스스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행복 이론은 목적, 목표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이것도 참고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Tomorrow, it's the 목표 new 이론에 me. 따르면 행복은 Tomorrow.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Tomorrow, 달성했거나 I am going to get 행복을 up on 향해 time. I am going to go to the gym. I am going to look for a job. I'm not going to drink so much. It's going to be amazing. The new me, the future me. Woo! Let's do this, right? Then you go to bed and you wake up 7 hours later and you're like, I don't feel like the new me. It's the only, that's a stupid, see, motivation's garbage. It's never there when you need it. 그녀는 변호사이자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작가입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죠. 동기부여는 쓰레기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기부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녀의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니까 그 말이 수긍이 되었습니다. 멜 로빈스가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왜 동기부여는 쓰레기일까요? It's complete garbage. And so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e world and you know, you may be watching this right now and you have these incredible ideas and what you think is missing is motivation. And that's not true. Because the way that our minds are wired and the fact about human beings is that we are not designed to do things that are uncomfortable or scary or difficult. Our brains are designed to protect us from those things because our brains are trying to keep us alive. And in order to change, in order to build a business, in order to be the best parent, the best spouse, to do all those things that you know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with your work, with your dreams, you're going to have to do things that are difficult, uncertain, or scary, which sets up this problem for all of us. You only feel motivated to do the things that are easy. Is our minds are designed to stop you at all costs from doing anything that might hurt you. And the way that this all happens is it all starts with something super subtle that none of us ever catch. And that is with this habit that all of us have that nobody's talking about. We all have a habit of hesitating. Now, what none of us realize is that when you hesitate, just that moment, that micro moment, that small hesitation, it sends a stress signal to your brain. It wakes your brain up, and your brain all of a sudden goes, oh wait a minute, why is he hesitating? He didn't hesitate when he put on his killer spiky sneakers. He didn't hesitate with the really cool track pants. He didn't hesitate with the NASA t-shirt. Now he's hesitating to talk, something must be up. So then your brain goes to work to protect you. It has a million different ways to protect you. 우리는 보통 동기부여를 왜 받고 싶어 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하기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나를 자극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있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 그거 보고 실제로 행동하셨나요? 거의 대부분 그 순간만큼은 맞아, 난 할 수 있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지만 그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늘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멜 로빈스가 이야기하길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하는 동기부여는 아주 쉬운 단계의 레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발을 사고 가방을 사고 티셔츠를 사는 것처럼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옛날부터 주저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어떠한 선택에 의해 생사가 오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주저하게 되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왜 동기부여가 쓰레기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I was 41 years old. I was unemployed. My husband had started a restaurant business, which was his dream. The first restaurant was a home run. And of course, what do you do when things are successful? You grow it. You grow it really big. And so they decided to raise some money. And we threw in our home equity line, the kids' college savings. The second restaurant failed. So by the time that they closed the second restaurant, it was an $800,000 loss. I mean, that meant our entire home equity line gone. Right. It meant kids' college. I get just choked up just thinking about how terrifying it was. And so I found myself at the age of 41, like just feeling like a complete failure. And so did Chris. And to make it worse, not only had we lost all of our savings, but so many friends and family members had invested. Shame, failure, embarrassment. The phone started to ring, and it was nothing but collection calls. The alarm would go off at 6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ould lie there. And I would think about the lien on the house, and I would think about the bankruptcy that we were facing, and I would think about how much we had fought the night before. I needed confidence, I needed courage. I was so tapped out. And you know, in the scheme of life, hitting the snooze button is not that big of a deal. Get yourself out into the woods and go for a walk. Start running again. Like all these little things that I was capable of, but I couldn't get out of here. Could not get out of here. And if you're stuck, that's the problem. The problem is you're in your head, you're thinking. That is the universal problem, and it all starts with this knowledge of what to do, and then you hesitate and you think about whether or not you feel like doing it. So for a couple months, I was really stuck. Chris would get up at 6, I'd hit the snooze, and then I'd hit the snooze, and then I'd hit the snooze. The kids would miss the bus. Tomorrow, it's the new me. Tomorrow, I am gonna get up on time. I am gonna go to the gym. I am gonna look for a job. I'm not gonna drink so much. It's gonna be amazing. The new me, the future me. Woo! Let's do this, right? Then you go to bed, and you wake up 7 hours later, and you're like, I don't feel like the new me. It's the only that's a stupid. See, motivation's garbage. It's never there when you need it.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엄청난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목이 메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녀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했죠.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내일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는 내일부터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하게 됩니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다짐만 스스로 수도 없이 외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And I was about to turn off the TV, and there on the TV, there was this rocket launching, and I thought, oh my gosh, that is it! I am gonna launch myself out of bed like a rocket ship, like NASA, right here, had launched me out of that bed. And I'm gonna move so fast that I don't think. I'm gonna beat my brain. When you set goals, when you have an intention on something that you want to change about your life, your brain helps you. What it does is it opens up a checklist, and then your brain goes to work trying to remind you of that intention that you set. And it's really important to develop the skill of knowing how to hear that inner wisdom and that intention kicking in and leaning into it quickly. So for me, my brain saying, that's it, right there. Move as fast as a rocket, Mel. I wanted to change my life. And I think most people that are miserable or that are really like dying to be great and dying to have more, we want to change. We want to live a better life. We want to create more for our families. We want to be happier. The desire is there. Again, it's about how do you go from knowledge to action. So the first thing in this story that's important is realizing that the answer was in me. And my mind was telling me, pay attention.
Next morning, the alarm goes off, and I pretended NASA was there. It's the stupidest story. I literally went 5, 4, 3, 2, 1. I counted out loud, and then I stood up. And I'll never forget standing there in my bedroom. It was dark, it was cold, it was winter in Boston. And for the first time in 3 months, I had beaten my habit of hitting the snooze button. I couldn't believe it. And I thought, wait a minute. Counting backwards? That is the dumbest thing I've ever heard in my entire life. Well, the next morning I used it again and it worked. The next morning I used it again and it worked. The next morning I used it again and it worked. And then I started to notice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here were moments all day long, just like that 5-second moment in bed, where I knew, knowledge, what I should do. And if I didn't move within 5 seconds, my brain would step in and talk me out of it. Every human being has a 5-second window, might even be shorter for you. You have about a 5-second window in which you can move from idea to action before your brain kicks into full gear and sabotages any change in behavior. Because remember, your brain is wired to stop you from doing things that are uncomfortable or uncertain or scary. 굉장히 독특하게도 멜 로빈스는 로켓이 런칭되는 영상을 보면서 저거야, 로켓처럼 빠르게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변하고 싶어, 난 더 잘 살고 싶어, 더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답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알람을 끄고 자던 늦잠 자는 습관부터 고쳤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5초를 세고 로켓처럼 행동했다고 하죠.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5초 룰입니다. 이 방법을 쓰니까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 같던 것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생각과 행동 사이에 5초의 창이 있다고 하죠. 만약 5초 이내에 행동하면 그 행동을 반드시 행동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평생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당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5초 룰을 지켜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적는 게 끝나자마자 머릿속으로 5초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초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 행복을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느끼는 심리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의욕과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 일상생활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행복감을 선사한다는 것,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돕는다는 것,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실행력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단 한 번뿐인 순간에서,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그려나가 보세요. 정말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내 삶의 소망과 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찾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한 상태에서 당신의 모습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누리고 있을 행복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삶의 모습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이러한 상상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어떤 점들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요? 행복한 상상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결론을 도출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눈을 감고 고민해보시고 그 모습을
그려나가 보세요. 네, 어떻게 그려보셨나요? 이제 눈을 뜨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혹은 이런 상상을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행복해지려면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욕망은 고전 변수가 아니기에 소유와 욕망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된다면 공정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 긍정적인 변화와 자극을 스스로가 발견할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상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